영화 신데렐라맨은 전설의 복서 제임스 브래독의 삶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는 한때 유망한 복싱 선수였지만 잦은 부상과 패배로 권투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합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짐 브래독은 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끊기고 아이들 먹일 우유에 물을 타서 먹여야 할 만큼 극도의 빈곤에 다다라 부두 노동자 생활, 무료급식소 배급, 극빈자 지원금까지 받아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후일 세계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하고 난 뒤 이어지던 기자들의 질문 중 무엇 때문에 권투를 하느냐는 질문에 우유라고 답했을 정도로 이때의 가난이 가슴에 사무쳤던 듯합니다. 그때 미국은 대공황으로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 엄청난 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927년 이르러 미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1920년대의 번영으로 전체적 소득도 늘어나고 저축도 증가했으나 성장이 정체되면서 자금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점차 증권 등 투기 시장으로만 몰려들었습니다.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증권으로 몰려들면서 주가가 기업체의 실질 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주식시장의 거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우려는 드디어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기업들은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 파산으로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소비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늘어난 과잉 생산 또는 생산을 따라갈 만한 유효 수요의 부족이 대공황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주식시장의 파탄이 있은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대외 무역도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대공장에서 일하면서 연일 상종가를 기록하는 주가를 즐기고 있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거리 여기저기에는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거지 아닌 거지들이 즐비했습니다. 1932년 봄 실업률은 기록적인 35%를 기록했습니다. 짐 브래독은 그렇게 복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던 중 그의 친구이자 전 매니저인 조가 찾아와 경기에 펑크를 낸 다른 선수의 대타 경기를 제안하자 한 푼이라도 벌어야 했던 짐은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왕년의 짐이 돌아왔다며 화제에 올리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선수 자격까지 회복된 그는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경제대공황 시절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나는 듯한 희망을 주었고 짐은 사람들과 매숙함에 신데렐라 맨으로 불리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가족들만 생각하며 불굴의 의지로 하나하나 타이틀을 따가며 마지막 관문인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에서 살인자라고 불리는 맥스 베어를 상대로 승리하여 챔피언을 거머쥐는 경기 장면이 매우 살벌하고도 실감나게 연출되었습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으로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1900년부터 100년 이상 동안 3년 전 대비 실질 GDP의 변동률을 보여줍니다. 평균 3년 기간 동안 실질 GDP는 10%, 연간으로는 3% 남짓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 변동으로 인해 실질 GDP는 이 평균선을 중심으로 등락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는 1930년대 초에 실질 GDP가 대폭 감소한 것이고 또 하나는 1940년대 초에 실질 GDP가 대폭 증가한 것이죠. 두 사건은 모두 총수요의 변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 극심한 경제적 재앙은 대공황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단연코 최대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에 실질 GDP가 27% 감소했고 실업률은 3%에서 25%로 상승했죠.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수준은 22% 하락했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산출량이 줄고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아직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대부분의 설명은 총수요의 대폭적인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수요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의 감소 때문에 총수요가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통화량은 28% 감소했죠. 통화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은행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들이 재무 상태가 불안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은행들은 더욱 신중해져서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함에 따라 부분지급 준비금 제도 하에 예금 통화 창출 과정이 역으로 작동하여 통화 승수가 작아진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므로 통화 승수의 감소를 상쇄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감소했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총수요가 감소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식 가격이 90% 하락하여 가계의 자산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은행제도의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투자 지출도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대공황 기간 중에 동시에 작용하여 총 수요가 크게 감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1940년대 초의 호황은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분명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군에 투입해야 했죠. 1939년부터 1944년 사이에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은 거의 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총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은 거의 2배로 늘었으며 물가 수준은 20% 상승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러 부문에서 물가 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939년 17%에서 1944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1% 수준으로 하락했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